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분은 볼 때마다 표정이 밝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여유롭고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왠지 그분 곁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 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이야기, 세상이 각박하다는 이야기,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십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 있고 원래 어두운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태도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생의 편안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된다고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인데도 항상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늘 표정이 맑고 편안해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내면의 태도에서 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비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듯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0 중반의 그분은 만날 때마다 표정이 밝으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십니다. 한 번은 그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욕심이 줄었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욕심이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욕심이 노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도 그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면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욕심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갖게 되면 또 다음 것이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정받으려는 욕심입니다. 자식이 더 잘 돼줬으면 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더 좋게 봐줬으면 하는 것, 누군가가 내 희생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이 욕심도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과 상처가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있는 것의 소중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좀 더 자주 연락해줬으면 했어요.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지금 있는 것들을 봐야겠다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게 어디예요. 나도 아직 2발로 걷고 있고. 이걸로 충분한 거지 않나 싶더라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부족한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힘드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가족, 오늘 먹은 밥, 지금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의 2번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자신이 선택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유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관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편해지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 초반에 그분은 예전에는 모임도 많이 나가시고 아는 사람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모임은 조금씩 참석을 줄이셨고 연락할 때마다 부탁이나 부담이 따르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편한 두세 명의 친구들과 더 자주 더 깊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모임에 나갔다 돌아올 때 에너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올 때마다 왠지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은 새로운 관계에도 열려 있습니다.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네 모임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노년기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빼앗는 관계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삶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와 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코스를 걸으십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 루틴을 지키십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해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그 산책 시간이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어제 걱정했던 것들이 작아 보여요. 공기가 좋고 하늘이 예쁘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건강 관리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게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지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작은 통증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몸이 피곤하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의료비 걱정이 생기면 재정도 흔들립니다.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의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로 여기십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지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딱 30분 걸으세요. 가까운 공원이어도 좋고 동네 골목이어도 좋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 30분이 하루를 바꾸고 쌓이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해보세요.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몸이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꾸준한 관리에서 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지나치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힘드셨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후회가 오래 마음을 괴롭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없었을 거야.
힘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다시 볼 수 있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게 실패가 준 선물이었던 거야.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시각. 이 시각이 과거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대단한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십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은 것, 밖에 나가보니 하늘이 맑은 것,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것이 있으셨나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삶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교하더라도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비교는 참 교묘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더 넓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의 자식은 더 잘 됐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해 보이고.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내 삶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비교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즐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젊을 때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취미였는데 은퇴 후에 그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풍경, 사람들의 일상, 계절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으셨습니다. 대단한 전시회를 열거나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찍으러 나가는 날은 하루가 다 좋아요. 뭘 찍을까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찍으면서 즐겁고 집에 와서 보면서도 좋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남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 손자의 삶, 이웃의 삶. 이것들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내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소비됩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나 걱정이 되면 나도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믿고 지켜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 내 자식이 스스로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하거나 비교하거나 관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하나. 그것을 오늘 딱 1시간만 해보세요. 그 1시간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지 느껴보세요.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삶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오늘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것,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맞는 말인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편안함은 선택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환경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이 들수록 편안해질 수도 있고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오늘 저녁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오늘 오래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면 내일 아침 30분 걸어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1시간만 해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반드시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쌓이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걸음을 조금 더 확신 있게 내디딜 수 있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이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날이 갈수록 더 편안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